자,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될 거는 커뮤니티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신입사원은 회사에서 일을 못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이제 신입들을 뽑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신입사원들에게도 회사에서는 채용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큰 막 역할을 기대하진 않아요. 큰 성과를 기대한다거나. 근데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지금보다 이렇게 잘 해주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신입사원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신입에게 회사가 뭘 바랄까요? 왜 신입을 뽑을까요? 그럼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뛰어난 성과를 바랄까요? 아니면 완벽한 보고서? 아니면 빠른 업무 처리? 근데 이 세 가지는 솔직하게 경력직도 많이 기대를 안 해요. 경력을 뽑아놓고 그 흔히 말하는 물 빼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잘 적응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경력직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안 하는 건 신입한테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뭘 기대하냐? 뭘 해야 되냐? 신입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 회사의 구성원들과의 신뢰. 그리고 팀장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 신뢰를 쌓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나?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 둘, 세 가지? 뭐 더 간다면 최대한 5개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신입으로 내가 회사에 간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팀장 또는 선배가 이야기를 할 때 메모하는 습관. 무조건. 그냥 같은 신입이어도 팀장이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사고 나요. 무조건. 진짜로. 당신은 아닐 것 같죠? 진짜로 사고 나요. 근데 꼭 이렇게 하나씩 적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이 직원들은 이 신뢰가 가요. 처음에는 말했잖아요. 일은 가르쳐서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태도에서 사람의 신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적을 수 있게 무조건 메모장, 펜, 이건 꼭.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어져야 될 부분이 그냥 적기만 하면 안 돼요. 다 이해 못 하잖아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다가 좀 한 거는 꼭 저 질문 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딱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더 난 열심히 할 거야. 하나도 안 빠뜨릴 거야 하고 녹음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녹음도 전 좋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할 때 내가 빠뜨린 걸 찾을 수 있어서 좋은데 녹음할 때는 꼭 허락받고 꼭 허락받고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다는 이런 설명과 말을 내가 충분하게 경청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중간 하는 보고예요. 모든 신입은 욕심이 대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더가 내려가면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혼자서 완벽하게 끝내서 보여줘야지. 서프라이즈 해야지. 인데 이게 말했잖아요. 신입은 절대 이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경력직도 못해요. 근데 신입이 끝까지 했다고 해서 이제 컨펌을 들어가면 보고 이거 좋은데 이것도 수정하고 저것도 수정하고 저것도 수정하고 이것도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결국은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팀장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친구는 고집이 있나? 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바른 방법은 그
그렇다고 해서 막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 어떻게 했습니다, 2번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을 거고 이 기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데 한 30% 됐을 때, 한 60% 됐을 때, 90% 됐을 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막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했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되지만 중요한 타임이 있어요.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그 가기 전, 예를 들어 거래처에 대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타팀에게 전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폐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돌이키기 힘든 작업 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큰 틀이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특히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꼭 그러면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면 팀장이 어느 정도 이 일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 전에 방향이 교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팀장도 사람이잖아요. 아, 얘를 내가 잘 가르쳤다. 내가 얘한테 뭔가 알려줄 게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신뢰가 좀 쌓이고 애정이 생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막 잘 보이려고 막 샤바샤바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애정을 갖게 하는 게 신입사원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모든 회사는 조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체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선배랑 얘기하고 나서 팀장하고 이제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팀장한테 쏴버리는 거죠.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이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팀장이 나한테 오더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그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다이렉트로 가면 선배 입장에서는 저 새끼 봐라? 날 제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팀 안에서 꼭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은근 중요해요.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타팀 팀장이 신입한테 일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분도 팀장님이니까 팀장님이 나한테 일을 시킨 거네? 타팀 팀장이지만 팀장님이 시킨 거니까 먼저 해야겠다. 근데 이와 맞물리게 우리 팀 선배가 나한테 일을 시켰어. 근데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타팀 팀장이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팀장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무조건 팀 내에 있는 선배한테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선배가 팀장이랑 일정 조율을 해서 다시 신입사원한테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타팀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타팀에서 일을 받으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까 아니라 팀 내에서 보고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수나 파트장이나 팀장한테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이거 팀장이나 파트장이 진짜 개빡치는 일 중 하나라서 내가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팀원을 뽑아놨는데 이 뽑아놓은 팀원이 딴 팀 가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얘를 왜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조직도와 팀 내 이 권력의 순위, 직급의 순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타부서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직속 선배나 팀장한테 꼭이요. 제발. 그거 진짜 기분 나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쩌면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기록과도 같은 건데 업무 기록에 대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업무 기록, 그 다음에 시스템의 숙달인데 대부분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도 그럴 텐데 쉽게 말하면은 업무의 매뉴얼이고 뭐 OJT 교육이라도 하죠. 이제 사수들이 이제 후임한테 일을 가르쳐주는 이 업무를 배울 때 기록을 다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3개월이 있는데 이 3개월 동안 이거를 진짜 열심히 막 정리를 해서 한 2달? 처음부터 2달까지는 열심히 하고 2달 이후부터 이 회사가 나랑 맞잖아요. 내가 여기 다녀야겠어. 난 여기 신입사원이 완벽하게 할 거야. 그러면은 2달부터 이 정리된 매뉴얼을 가지고 윗사람들하고 한 번씩 얘기하세요. 제가 배운 업무 중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하면은 장담하는데 이 아이는 준비가 됐구나.
그릇이 됐다. 얘는 꼭 정규직을 만들어서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템 수달에 대한 부분은 회사마다 다 그런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스템 안에서 신입사원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진짜 이것만 안 놓치고 리스크만 없애줘도 이 신입사원은 1, 2년 동안은 진짜 사랑받는, 정말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팀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일의 목적파 그리고 팀의 루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팀의 루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동안 4번의 계절 변화를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느끼면은 충분히 파악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의 목적을 아는가요. 디테일보다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 프로젝트가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은 선배들이 아는 이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선배나 팀장이랑 이제 많이 친해졌다면 이 프로젝트, 이 작업의 최종 목표를 뭘로 가져가는지, 이거를 알고 일하면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3, 4년 차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입이 한 들어온 지 3개월, 5개월, 6개월이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한다? 에이스죠. 진짜 에이스. 그래서 단순히 내 앞에 떨어진 일이 이거다 해서 이것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전체적인 흐름도 봤으면 좋겠다. 뭐 굳이 퍼센테이지로 나누자면 이 프로젝트에 쏟는 게 90%,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목적을 파악하는 게 10%. 근데 이 10%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90%의 일에 대한 투자를 에이스. 당신은 에이스입니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의 루틴 관찰은 말했잖아요. 이게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4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주간 미팅이나 뭐 월간 보고나 일간 보고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점심시간이나 뭐 이렇게 중간에 티타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출퇴근에 대한 분위기.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출근이 9시까지예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는 9시 대기 3분 전부터 모든 직원이 빠바바바박 출근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한 8시 30분부터 한두 명씩 들어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진짜 막 8시부터 막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고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요즘 뭐 MZ라 그래서 야 이거까지 내가 해야 돼? 막 이렇다고 하는데 돈 벌러 다니는 곳이잖아요. 잘 보여서 돈을 받아야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이제 팀원들마다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 선임은 내가 이렇게 문서를 가져가면은 진짜 막 줄에만 막 진짜 민감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행간자감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런 개인적 특성. 그래서 위에 말한 5가지로 이렇게 신입일 때 위에 5가지만 진짜 막 열심히 기록하고 정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싸우는 이 버릇들이 평생 가요. 그러면은 신뢰도 쌓여 있고 인정도 받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일을 주는 폭도 늘어나게 돼요. 그럼 진짜 에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회사를 가든 이게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윗사람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 모든 회사가 인재상이 다르지만 이 공통적인 사항은 똑같아요. 진짜로. 자, 그래서 처음 1개월 때는 그걸 생각해봐요. 이 회사는 날 왜 뽑았을까? 인력이 부족해서 뽑았나? 아니면 새 업무를 하려고 뽑았나? 아니면 급한 불, 무언가 새롭게 일이 터져서 날 뽑았나? 그러면은 그 기대감에 맞춰서 단기 목표를 세우면 되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의 목표는 내가 성과를 내서 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신뢰를 쌓아가겠다. 그리고 무조건 메모하고 모르는 게 생기면 질문하겠다. 그리고
완벽한 보고를 하기보단 중간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조직도와 이 보고 체계, 회사 안에 존재하는 직급 체계에 맞춰서 경로를 지키겠다. 그리고 업무 기록, 시스템을 숙달해서 날 뽑은 목적을 파악하겠다. 서툴러도 괜찮고요.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싸가지가 없고 재수가 없고 인간성이 안 된 건 절대 거기서 오래 못 살아남아요. 다 알아요. 우리 팀에서만 한다고 다 모를 것 같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5가지만 지키면서 신뢰만 쌓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